장 전에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기업 공시들 브리핑해 주시죠. 네. 대체적으로 이 장전에 제출되는 이 공시들은 사실 전날에 공시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를 넘어서 제출되는 공시가 이 다음날 아침에 공시되는 일명 새벽 공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처럼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장전에 제출되는 공시는 특별하게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개장 전의 기업 공시 체크 포인트는 사실 이제 1분기 실적 보고서 마감 기일인 5월 14일을 앞두고 영업실적의 잠정 공시나 1분기 보고서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기업의 실적 증감이나 이 사업의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실적 개선 여부 그리고 신규 사업의 매출 포지션 증감 여부 등 이 최근의 회사 상태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가 바로 정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의 투자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주요 사항 보고서 중에서는요, 특히 유상증자의 결정, 전환사채 발행 결정,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등의 발행 공시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달하는 이 자금이 어떤 부분으로 사용되고 어떻게 좀 사용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향후 공시 일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를 반드시 읽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그럼 코스피 코스닥 공시 이슈 종목을 앞으로 좀 살펴주실 텐데 관련돼서 첫 번째로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해당 공시를 보기 전에 기업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회사 1965년 8월에 설립돼서 1974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요, 석유화학 사업, 태양광 사업, 플라스틱 제조 및 제품 판매를 영위합니다. 2020년도 1월에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슬 앤드 첨단 소재가 통합돼서 탄생한 회사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도시개발의 자산개발 사업 부분을 통합했는데 하나갤러리아를 합병했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입니다. 원료사업, 가공사업, 유통사업, 태양광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매출 비중은 태양광 사업 부분이 46.5%, 원료 사업 부분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업계요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전일자 좀 공시부터 보도록 할 텐데 휴장이었던 관계로 이제 5월 4일 공시입니다. 하나솔루션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인데 회사는 5월 4일에 이 웅진에너지 인수 검토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좀 제출한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웅진에너지 인수 검토 보도. 본 공시는 2022년 5월 4일 서울경제에서 보도된 당사의 웅진에너지 인수 검토 보도에 따른 해명 공시입니다. 회사는 웅진에너지 인수를 검토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는 공시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인수 추진 관련된 웅진에너지 인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물어본 거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일단 부인하지는 않았고 미확정 공시, 즉 지금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들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됐는데 사실상 이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에요. 지금 웅진에너지 인수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회사가 해당 사항이 없거나 중요 정보가 없다라는 어떤 부인 공시가 있다면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미확정이라는 것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사항들은 현재 진행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이 사항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웅진에너지가 현재는 법정 관리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Y 한영을 주관사로 하는 이 회생 계획 인가 이후에 이 M&A 작업에 좀 돌입했다는 어떤 보도가 좀 있었고 이에 따라 좀 구체적인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시행해서 최종 후보를 가리는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이 좀 유일하기 때문에 구체적에서는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관련 업종에서의 어떤 사업 시너지는 충분히 좀 예상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태양광 산업의 이 밸류체인은 이 폴리실리콘 소재라고 불리는 소재, 잉곶 웨이퍼라고 불리는 부품, 그리고 패널, 그리고 모듈, 태양광 발전소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사실상 중국이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웅진에너지가 중국에 좀 매각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화그룹이 사실상 이 태양광의 밸류체인의 어떤 완성 조건에서는 웅진에너지의 어떤 인수 시너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한화 역시 지금 잉곶과 웨이퍼 생산을 제외하고는 이 태양광 산업의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웅진에너지의 어떤 인수를 충분히 좀 검토하고 진행될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관련돼서 코스피에서는 오늘 한화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공시 내용을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돼서 한화솔루션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32,400원 선에 현재 멈춰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앞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체크해봐야 될 투자 포인트나 혹은 주가 가격 관련돼서 볼만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살펴주실까요? 네, 한화솔루션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1분기 실적 보고서 자체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실적 부분이 특히 태양광 부분에서는 어떤 이 적자 실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최근 1분기 실적 관점에서 지금 한화솔루션 1분기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은 했는데, 최근에 이 태양광 사업 부분 자체만 이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의 회복 여부가 좀 관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우선 웅진에너지와의 인수 시너지는 좀 분명히 보이는데, 우려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은 이 태양광 업황이 2023년도까지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전망이냐라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수혜 관점에서 태양광 관련 이 산업군들이 사실상 이 문재인 이 정부에서 수혜를 좀 받았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어떤 옥석 관리 분점에서는 어떤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는 어떤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우려스럽긴 하는데, 한화솔루션 중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웅진에너지 인수 시너지를 통해서 밸류체인을 좀 완성해 나간다면, 또는 미국 폴리실리콘 업체에 최근 투자를 좀 단행한 바 있었기 때문에 사업적인 어떤 확대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하단 부분에서 좀 많이 지수 조정 좀 받으면서 내려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조정기 이후에 실적 회복이 좀 더 가셔된다면 한화솔루션은 분명 태양광 사업 부분의 어떤 이 실적 회복 여부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대표님, 코스닥 종목 중에는 유의미한 공시가 나온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 중에 저는 이 프로텍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해당 공시를 보시기 전에 기업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입니다. 이 회사 1997년 9월에 설립돼서 200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고속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반도체 패키지, 공정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주요 제품은 디스펜서, 다이본더, 무인 운반차 등이 있고요. 표면 실장 공정, 그리고 LED 패키징,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반도체 디스펜서를 1998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화시켰는데,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엠코 테크놀로지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아시아권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를 통해서 공합기기를 모듈러한 공합 구동형 실린더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 관련 부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도체 장비 또는 이 공정장비의 제조 및 판매 수혜가 있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좀 편입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5월 4일이었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프로텍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를 결정했는데, 공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 2022년도 4월 6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와 관련돼서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서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6일부터 동사의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회사 이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는데 사실 프로텍의 경우에 주권 거래가 좀 정지됐던 좀 다소 의아한 상황들이 좀 있었죠. 지난달 6일에 사실상 이 프로텍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돼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이 검찰 통보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 공시가 이제 있었습니다. 증선위는 4월 6일 제7차 회의를 좀 열어서 프로텍 등의 이 3사에 대해서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통보 단계가 없다면 사실상 주권 거래 정지 해당은 안 되는데 프로텍의 경우에는 이 특수관계자의 어떤 거래 내역에 대한 어떤 의문사항들 때문에 검찰 통보가 좀 되면서 주권 거래가 정지가 좀 됐었죠. 어떤 이슈였냐면 회사가 사실상 이 특수관계자라고 보여지는 이 자회사죠. 엘파텍과의 어떤 거래 내용에 관련된 의문사항이 좀 있었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1,50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 내역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제공한 21억 규모의 지급보증 관련된 내용들이 재무제표에 주석에 기재되지 않은 즉 회계 부정 행위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증선이 좀 판단한 겁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사실은 프로텍과 특수관계인을 묶인 엘파텍과의 거래 내용인데 현재 최승환 프로텍 대표가 엘파텍의 지분 29.9%를 좀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있었다는 거죠. 즉 특수관계의 어떤 형성 요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재무제표의 어떤 주석 부분에 기재사항을 좀 기재하지 않으면서 회계 처리를 좀 위반하게 된 겁니다. 증선인은 이 프로텍에 대해서 감사인의 지정 2년과 담당 임원의 해임 공고를 좀 내렸었고요.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 조치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좀 주권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우선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고의성 관점에서의 어떤 누락 여부가 사실 이번 심사에 가장 큰 화두로 좀 작용했었는데 지금 7년간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 관련돼서는 지금 이 금융당국에서 증선위에서는 고의적인 누락 행위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했지만 일단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의 이 대상 제외가 됐던 이유는 고의성 부분에서는 좀 해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대표님. 혹시 오늘 장에서 특별히 볼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좀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장 시초장에도 사실상 이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코스피 1.25% 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1.3%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작용됐던 금리 인상이 사실 우려감으로 좀 작용됐던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부분이 있느냐가 가장 큰 시장의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확고한 발언 때문에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전전일 미국장에서는 좀 급등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증시에 기대감 좀 가져왔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22년 만에 빅스텝 결정에 따른 금리 인상이 다시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주도 테마가 거의 부재한 상황인데 개별 종목의 강세 그리고 순환매 테마 시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 관점에서 이 포트 비중의 확대보다는 비중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저는 판단해 봅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어떤 테마군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기 좋은가라는 어떤 질문들이 최근 많은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현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 출범에 있다는 기대감, 허니문 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조효과 부분에서는 상승 부분을 좀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는 지수의 어떤 상승 배팅 부분, 상승 부분보다 하락 점수성이 좀 크다라고 좀 작용되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증시 불확실성의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수혜주 관점의 원전, 건설, IT 업종의 수혜가 저는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수반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성장성을 겸비한 즉 실적을 수반하는 종목군들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